용돈이 충분할 때면 나는 릴리를 블랑카 제과점에서 차 한잔하자며 불러냈다. 라르코와 아레키파, 그리고 엄청나게 키가 큰 무화과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리카르도 팔마 거리에 접해있던 그 가게는 눈처럼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제과점 바깥에는 차양 밑으로 조그만 테이블들이 보도에 늘어서 있었다. 천일야화에 나올 것 같은 과자들은 그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였다. 블랑카 제과점에서 릴리와 함께 아이스크림이나 조각 케이크를 먹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은 그녀의 동생 루시가 끼어드는 바람에 반감되었다. 나는 릴리와 외출할 때마다 루시도 데려가야만 했다. 루시는 자기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내 계획 추진을 방해했다. 나는 릴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려 미리 생각해둔 아름다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특정한 주제를 피해 대화해야만 했다. 그래도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 그녀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곱슬머리가 어떻게 너울거리는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진한 꿀색의 장난기가 가득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너무나 독특한 그녀의 말투를 들었으며 종종 그녀의 짝 달라붙은 블라우스의 깊이 파인 목선으로 벌써 동그랗게 모습을 드러낸 조그만 가슴, 의심의 여지 없이 싱싱한 과일처럼 탱탱하고 보들보들한 여린 젖꼭지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회복만 놓는 것 같아. 가끔 루시가 사과하듯 말하면 내가 대답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는 너랑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않아 릴리? 릴리는 비아냥거리는 악마 같은 눈으로 빙긋 웃으며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곤 했다. 물론이지. 푸. 새들이 내려앉아 노래하는 무화과 나무가 줄지어 선 파르도 거리를 산책하는 건 그의 여름의 의식이었다. 우리는 거리 양쪽에 늘어선 조그만 집들 사이를 걸었다. 어린 아이들은 풀 먹인 흰 제복을 입은 유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원과 테라스를 뛰어다녔다. 루시가 함께 있어 릴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루하고 김 빠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미래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법대를 졸업하면 외교관이 되어 파리에 가고 싶다고, 아니면 정치에 투신해 가난한 페루를 다시 위대하고 번영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럽 여행은 잠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릴리와 루시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루시는 현명하게도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고등학교를 마칠 거야.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거야. 음반 가게에서 일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릴리는 부모님만 설득할 수 있다면 여행사나 항공사에 취직해 스튜어디스로 일하며 공짜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 또 영화 배우도 되고 싶지만 비키니를 입고 영화를 찍을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했다.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모든 나라를 가보는 게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너는 이미 두 나라, 칠레와 페루를 봤잖아. 그런데 뭘 더 원해? 나는 말했다. 나랑 비교해봐. 난 미라플로레스도 벗어난 적이 없어. 릴리는 내게 산티아고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건 천국 같은 파리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과도 같았다.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기와 달리 그곳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거리에 거지도 없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파티에서 새벽까지 이성친구와 뺨을 맞댄 채 춤추도록 허락해 주었고 결코 이것처럼 노인이나 엄마 혹은 고모가 따라와 감시하다 너무 진도가 빠른 아이들을 꾸짖지도 않았다. 칠레 아이들은 영화관에서 성인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15살이 되면 담배를 숨어서 피울 필요도 없었다. 그곳의 삶은 리마의 삶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유쾌했다. 영화관이나 서커스, 극장이나 쇼, 생음악을 연주하는 파티가 리마보다 더 많았고 항상 미국에서 아이스쇼와 발레단,
뮤지컬 공연단이 순회 공연을 왔으며 칠레 사람들은 직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페루 사람들보다 돈을 두세 배는 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이라면 왜 이 칠레 여자들의 부모님은 그 멋지고 환상적인 나라를 떠나 페루로 왔을까? 그들은 첫눈에 보아도 가난해 보였다. 그 당시 그들은 우리처럼 살지 못했다. 알레그레 동네의 아이들은 집사와 요리사, 하녀와 정원사가 있는 집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감브리누스 식당 근처 에스파란사 거리에 있는 좁고 작은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살았다. 그 당시 미라플로레스는 얼마 후면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작은 주택 건물이 사라질 무렵이라 가난한 사람들만 아파트 건물에 살았다. 너무나 슬프게도 칠레 여자들은 그 동네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릴리와 루시는 동네 어떤 아이도 자기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생일을 축하하지도 파티를 열지도 않았고 차를 마시자고 우리를 초대하거나 같이 놀자고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기네 집이 너무 누추해서 우리가 오는 걸 창피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난했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창피했지만 내 마음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찼고 칠레 여자에 대한 내 사랑 역시 갈수록 커져갔다. 심지어 나는 릴리와 결혼하면 그녀의 가족을 데려와 함께 살아야지 하고 이타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미라플로레스의 내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은 루시와 릴리가 우리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간단한 파티도 열지 못할 만큼 가난한가? 그들은 물었다. 혹시 가난해서가 아니라 노랑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티코 티라반테는 이렇게 말하며 여자애들의 생각을 돌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동네 아이들은 이내 두 칠레 여자의 화장과 옷 입는 방식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옷도 별로 없다며 비웃었고 나는 분을 참지 못해 칠레 여자애들을 옹호했다. 그런 험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악의에 찬 질투라고. 그렇게 질투하는 건 파티에서 모든 남자아이가 칠레 여자아이들과 춤추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너희와 달리 칠레 여자애들이 파트너를 바꿔가며 쉬지 않고 춤추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라우라가 그건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몸을 비비도록 놔두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함께 춤추려고 안달복달하는 거라고 하고 대꾸했다. 나는 다시 모임을 할 때나 여럿이 함께 놀 때 혹은 해변이나 살라사르 공원에서 칠레 여자애들은 항상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모든 남자가 걔네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반면 너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테레사가 그 애들은 허풍쟁이의 철면피야. 그 애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는 우리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낯뜨거운 농담을 마구 짓구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반격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칠레 여자애들은 정말 예쁘고 세련되고 똑똑하지만 알레그레 동네 여자애들은 얌전이나 빼고 뒤처졌으며 구식이고 편협하고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세는 남자아이들을 비웃으며 우린 자존심이 있는 여자야 라고 말했다. 비록 칠레 여자애들은 험담하긴 했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들을 계속 파티에 초대했고 그들과 어울려 미라플로레스 해변과 일요일 12시 미사에 갔고 오후에 상영하는 영화도 함께 보러 갔으며 그런 다음에 필수 코스인 살라사르 공원에서 해질녘부터 첫 별이 뜰 때까지 산책했다. 리마의 하늘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반짝이는 별도 볼 수 있었다. 보통 리마의 하늘은 1년 중 5분의 4 정도가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나는 그해 그 기간에 단 하루도 구름이 하늘을 가린 적 없었다고 확신한다. 동네 여자아이들이 칠레 여자아이들과 계속 어울린 것은 남자애들이 그러자고 했기 때문이고 여자아이들 역시 내심 칠레 여자애들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작은 새가 코브라에게 먹히기 전에 성인이 죄인에 의해 타락하거나
천사가 악마에게 유린당하기 전에 최면에 걸린 것과 같았다. 그들은 칠레라는 머나먼 나라에서 온 외국 여자아이들의 자유를 부러워했다. 칠레 여자아이들은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과 달리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파티에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허락을 받아낼 필요도 없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언니나 고모의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감시와 간섭 없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산책하거나 춤출 자유가 있었다. 또한 밤 12시가 지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사실 12시는 점잖은 집안의 딸이라면 파티에서 춤추거나 거리에서 남자들과 쑥덕거릴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침대에 누워 천사 꿈을 꿔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칠레 여자아이들은 동네 여자애들에게 금지된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고, 그래서 싸구려니 잡종이니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알레그레 동네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담하게 춤추는 칠레 여자애들을 부러워했다. 무릎이 드러나건 말건 개의치 않고 어깨와 조그만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면서 미라플로레스의 어떤 여자아이도 허락하지 않았던, 아니 아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유를 남자아이들에게 허락했으니까. 하지만 왜 그토록 자유분방한 릴리와 루시는 애인을 사귀려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그 애들과 사랑에 빠진 우리에게 모두 안 된다고 말했을까? 사실 릴리는 내게만 아니라 랄프 몰피노와 루초 클라욱스에게도 똑같이 대답했고, 루시는 로에르, 페페 카네피와 동네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인 15살 생일에 부모님께 폭스바겐을 선물 받은 첫 남자아이인 조숙한 홀리오 비엔베니다에게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왜 그토록 자유분방한 칠레 여자애들은 애인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걸까? 그 의문을 비롯해 릴리와 루시와 관련된 또 다른 미스테리들은 1950년 3월 30일에 뜻하지 않게 밝혀졌다. 잊기 어려운 그해 여름 마지막 날에 열린 뚱녀 마리로사 알바레스 칼데론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그 파티는 한 시대를 규정하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파티였다. 7월 28일 거리와 라파스 거리가 만나는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알바레스 칼데론 가족의 집은 미라플로레스에서 가장 예뻤다. 정원에는 키 큰 나무와 노란 꽃이 핀 티프나무, 열대 덩굴식물과 장미덤불이 자랐고 파란색 타일을 깐 수영장도 있었다. 아마 페루에서 가장 예쁜 정원이었을 것이다. 마리로사의 파티에는 항상 밴드를 비롯해 케이크나 카나페와 샌드위치, 주스와 알코올들이 들어가지 않은 온갖 음료를 밤새 서빙해주는 웨이터들이 있었다. 그 파티에 초대받으면 우리는 마치 천국에라도 올라가는 듯 준비를 했다. 모든 게 훌륭했다. 불이 꺼지자 수많은 아이들이 마리로사를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케이크에 꽂힌 15개의 촛불을 훅 불어 끄자 우리는 격식에 맞게 그녀를 포옹했다. 릴리와 루시가 그녀를 포옹할 차례가 되자 등 뒤에 커다란 리본이 달린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뚱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의 뺨에 키스를 한 뒤 두 눈을 크게 떴다. 너희 칠레에서 왔지? 우리 아드리아나 고모를 소개해줄게. 너희처럼 칠레 출신인데 산티아고에서 지금 막 도착했어. 자, 이리 와. 마리로사는 그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가며 소리쳤다. 아드리아나 고모, 여기 깜짝 선물이 있어요. 커다란 유리 전망창을 통해, 그러니까 꺼진 벽난로가 있고 벽에 풍경화와 유화 초상화가 걸렸고 1인용 소파와 다인용 소파, 카펫이 깔린 바닥과 손에 술잔을 든 10여 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는 넓은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환하고 커다란 사격형을 통해 나는 칠레 여자애들과 함께 마리로사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키가 아주 큰 부인의 희미한 실루엣도 살짝 보았다. 멋지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부인은 긴 파이프 끝으로 담배 연기를 모락모락 내뿜으면서 정중한 미소를 지은 채 자신의 어린 동포들에게 인사하러 다가갔다. 나는 망고 주스를 마시러 갔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 비세로이 담배를 피웠다.